정진상의 1억 4천, 대장동은 수익 저수지. 뇌물 1억 4천만 원.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장동 수입공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이 정치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체, 어떤 공동체,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경제 공동체란 얘기로 검찰이 기소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검찰이 포착하고 있는 정진상 실장의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알려줘서 이익을 공유하였다는 부분은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1억 4천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정진상 실장의 개인 비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장동 개발 이익 대가를 요구하고 이익을 약속받았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때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상당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김반배 측이 수익을 취득할 상황이었는데, 그 수익 중에 절반 중에서 공동부담 사업비를 제외한 428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는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약속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즈음에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7월경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이 조직돼서 수시로 회의를 거쳐서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관련 결과를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을 시행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취득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면,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검찰이 이 사실관계 구조를 유죄로 입증해낸다면 이때부터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강해져서 큰 파장, 즉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인 비위 혐의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처사 후 수뢰라던가 제3자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름이 길게 이어져서 이재명 대표 측으로도 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정진상 실장의 자택, 그리고 당사 사무실, 국회 사무실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번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이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는요, 민주당 측에서 의원들 총동원령까지 내려서 이렇게 앞을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극렬한 대치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제 상황 보셨을 텐데요. 어제 보면은 이제 본청까지도 들어왔어요. 네.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사에 와서 빈손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김용 부원장에 대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민주연구원은 법인은 완전히 민주당하고는 다른 법인체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압수수색 한다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 별로 가져간 게 없어요. 이번에는 아예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근무도 안 했구나라고 확인만 하고 간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알려졌어요. 민주당 측에서, 당 측에서 검찰 쪽에 여기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 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작정 들어가겠다. 그 지난번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할 때 그런 평가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사실 법 집행을 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킬 것도 없는데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의도, 검찰의 의도를 이렇게 오히려 실현시켜준 거 아니냐. 민주당이 불법 행위를 막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듯한 이런 연출에 우리가 오히려 조력했다, 이런, 이용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치할 필요도 없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분명히 가져갈 게 없는 걸 검찰도 알고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아서 그런 푸닥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푸닥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검찰이 좀 자제해야 되는 일 아니겠느냐. 결국 빈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실 압수수색 뭐과 관련해서 국회는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 다 의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제 기억에는 아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아마 처음으로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뒤로는 뭐 수시로 드나듭니다. 수시로 드나들고. 김웅 의원은 의원회관. 그러니까 의원회관, 네. 의원실 네,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최근에 하모 의원의 뭐 관련된 혐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의원실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청 국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원회관이라고 하는 건물 말고 네. 본회의장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는 본청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번이 네.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상징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이렇게 압수수색은 좀 신중하기를 이제 요청했던 것 같고 이미 제출할 테니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9시쯤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왔는데 한 6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까지 의장의 그런 허락을 기다렸던 모습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측 입장은 방금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을 말씀해 주셨고 검찰 측 입장은 이겁니다. 왜 가져갈 것도 없는데 당사까지 와서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느냐. 검찰에서 밝힌 건 당사의 정 실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본인들은 알고 있었고 남아있는 물건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서 영장에 넣어놨고 그것이 법원 영장에서 발부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부된 영장을 거기서 이제 적용하러 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제가 따박따박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궁색하잖아요. 아니 그 정 실장이 머물렀던 데 하면 그동안 그분이 다녔다고 파악되는 뭐 커피숍이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셔서 압수수색해야죠. 그 법원의 판사에게 그 꼭 필요하다라고 제시해놓고 판사가 그거를 허락했다고 판사 핑계를 대는 게 어디 있어요? 수사 주체는 검찰인데 옹색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도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당대표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박용진 당시 후보께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편을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대표실이 그 본청에도 있고 자기의 중앙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 정무실장은 국회 본청에만 있어서 이제 거기만 압수수색을 하지 왜 중앙당까지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인데. 당대표실이 중앙당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이 출입을 합니다. 그럼 당대표실에서 업무를 봐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분명히 정진상 실장이 일한 그런 흔적이 있을 것이다 해서 검찰이 가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왔다면 우리가 당대표 정무실장이 거기서 일했는데 일한 흔적이 없다. 그러면 사전에 다 이런 것들을 치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남았었더라면 뭐 검찰이 어느 증거를 확보했겠지만 이미 치워졌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번처럼 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증거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검찰에서 전광석화처럼 빠른 수사 그리고 더 이상 증거들이 없어지기 전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현장에 이런 흔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치웠는지 어땠는지 여부는 뭐 검찰 이제 수사 중이고요. 또 재판에서 가려질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다. 본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좌진상으로 불렸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죠. 이재명 대표의 심경은 과연 어떨까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용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뭐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정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쓸데가 많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바로 다음 날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실장과 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뭐 정진상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이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한번 뭐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에 있어서 이걸 넣었다라는 거는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로도 전환될 수도 있고, 실제로 검찰에 뭔가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 조만간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럴 것 같고요. 앞서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김용 부원장이 받고 있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포착하고 있는 정진상 실장의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혐의 사실입니다. 검찰이 이미 상황을 이 정도로 파악을 했다. 그 파악된 사실이 사실이라면 조만간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검찰이 아직도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입증해내지 못한 것 같고, 아직은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 상황 같고, 적어도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나름대로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지는 또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패방지법 위반이 되려면 이 위례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는데, 은근히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밀에 해당하는가, 업무상 취득한 기밀인가를 두고 다툼이 상당히 많은데,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 임직원 사건에서도 기소 이후에 은근히 무죄를 받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기밀과 관련된 쟁점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정 실장이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미인데, 뇌물은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련성이 인정되어야죠. 뭐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대가 등 각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수한 시기가 2014, 2019, 2020년 등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연결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맞춰 나가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히 자명해 보이지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다 보니까 정진상 실장 어제 이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이 사진 말고는 아직도 좀 보이는 모습이, 요즘 업데이트된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 기자들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안경도 벗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 어제 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좀 보이나 싶었는데 아침에 어떤 일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